8번하고 일단 10번 문제, 8번 문제 좀 보자. 했던 거지만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조금 빡빡하죠? 전반적으로 좀 빡빡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떠올라야 되는 생각이 만약에 명확하게 떠올랐다면 생각보다 시간 소요를 안 하는 문제들이 있었을 건데 그게 사실상 8번하고 10번 같은 거예요. 8번, 10번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 패턴이 없이 그냥 보자마자 익숙한 풀이로 연필부터 막 들이대시다가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이러다 보면 시간을 많이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발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포인트나 그 다음 단계 순서, 패턴을 아는 사람은 이거 다음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인지가 된 상태에서 연필이 움직이면 막히는 게 좀 덜하겠지. 근데 그런 생각을 자꾸 안 하고 보자마자 내가 익숙한 걸로 막 들이대는 게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자, 보세요. 일단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해야 되지. 그럼 나보고 일단은 뭐 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오늘 대답 안 하면 나 안 넘어갈 거야. 뭐 하라는 거야? 인수분해 하라는 거지. 뭐 하라는 거라고? 인수분해. 항도 많고 문자도 많아. 뭘로 인수분해 할 거야? 내림차순으로 할 거야. 자, 내림차순으로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보통 최대 차수를 몇 차로 해요? 2차로 하죠. 맞죠? 많아야 2차란 얘기야. 뭐뭐 제곱, 뭐뭐 1차, 뭐뭐. 맞아? 그게 보편적인 거야. 근데 얘는 지금 A, B, C가 다 몇 차? 3차. 그럼 내림차순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일단은 차수가 2차보다 높으면 적당히 묶는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뭐 하는 게 유리하다고요? 적당히 묶는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한 번 더 얘기해요. 항도 많고 문자도 많아. 내림차순 인수분해 할 거야 라고 판단을 내리는 순간 최대 정리할 수 있는 차수는 2차라고 일단 정의한다. 알았지? 그러면 뭐뭐 2차, 뭐뭐 1차, 뭐뭐. 이때 반드시 상수항은 단독 인수분해. 잊어버리면 안 돼. 상수항은 뭐라고? 단독 인수분해. 그럼 자연스럽게 공통인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합곱공식으로 돌아가면서 인수분해가 됐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차수가 높아. 그러면 잘 봐. 항이 예를 들어서 4개가 있잖아. 혹은 3개가 있잖아. 그 중에 일부만 가져다가 적당히 묶는다는 얘기예요. 전체 다 없어도 돼. 일부만 묶어. 그럼 이 묶은 놈하고 남은 놈하고 또 묶이고. 이해되죠? 요런 방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모양을 알고 이 문제를 딱 보잖아? 그럼 전개 안 해도 돼. 일단 눈에 보이는 거. B 더하기 C? 여긴 안 될 것 같고. 요거. 봤어요? B 더하기 C 만들 수 있어 없어? 있는 놈이지. 요 놈은 B 더하기 C로 인수분해 하시면 괄호 열고 B제곱 마이너스 BC 플러스 C제곱 요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B 더하기 C를 갖고 있는 항 요 놈과 요 놈을 먼저 묶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B 더하기 C로 묶어주시면 여기는 여기가 남을 거고 여기는 여기가 남을 거지, 그치? 그럼 둘을 뭐 할 거야? 더해서 갖고 올 거지. 그럼 플러스 BC 빼기 BC는 사라지잖아요? 그럼 남는 게 누구야? B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는 빼기 A제곱이 남았지. 이해됐니? 그런 다음에 남는 놈을 또 볼까? 남는 놈 A 세제곱 그대로 갖고 온다. 여기다 플러스 A 세제곱 그 다음에 요 놈 두 개가 남았죠? 그럼 얘네 둘은 뭘로 묶여요? A로 묶이죠. 뭘로 묶인다고? A로 묶이지. 그럼 A로 묶어서 바로 쓸까? A로 묶어주면 저놈은 A제곱이 남고 여기서 A 가져갔으니까 요놈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남죠. 맞죠? 그럼 또다시 요놈으로 묶여 안 묶여? 또 묶이지. 그러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으로 묶어주니 여기는 B 더하기 C가 남고 여기서 마이너스 붙여서 가져갔으니까 너한테 마이너스가 남겠죠. 는 0. 이해하셨어요? 그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데 B 더하기 C가 A라는 것으로는 무슨 삼각형인지 알 수 없잖아. 그럼 얘가 는 0이란 소리지. 따라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 이해하셨죠? 패턴을 알아야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후딱후딱 간다. 일단 차수가 3차 이상인데 내림차수는 정리를 해야 된다면 적당히 공통부분이 생기게끔 일부를 묶고 남는 놈과 그 일부를 다시 묶어주는 거예요. 이해했지?
이해했지만 실전에서 내가 못 써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이해주기 위한 그 앞에 흔히 말하는 빌드업을 잘 기억하라고요. 알았죠? 어떤 식으로 접근한다는 걸. 이해했지? 그 다음 10번. 10번 문제는 보자마자 1분 컷이에요. 보자마자 1분도 안 걸려야 돼요. 근데 보세요. 1분 이상이 걸렸다. 어떻게 푸는지 버벅버벅 이상한 노가다 연산을 막 하고 있다. 7번 공식이 안 된 겁니다. 자, 여기 봐요. 나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또 해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불러. a 플러스 b 플러스 c 괄호 열고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괄호 닫고 됐죠? 이때 요놈과 완벽한 동치관계 왔다 갔다 얘를 보면 자동으로 돼야 되는 게 있죠? 얘한테 임의적으로 몇 배를 한다? 2배를 한다. 그럼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마이너스 2ab 하나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내 맘대로 2배 했으니까 사실은 원상복구 2분의 1. 얘도 단독으로 나온다 했죠? 자꾸 관찰하세요. 얘를 보면 자동으로 얘가 생각나야 돼. 써먹든 안 써먹든. 공부가 끝나 있어야 돼. 얘를 보면 얘가 생각나야 돼. 알았지? 왔다 갔다야.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하나 질문할게요. 똑같은 표현으로 또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잘 봐야 된다.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b, bc, ca를 만족한다. 이래도 다시 얘죠. 맞아 안 맞아? 이걸 보면 얘로 돌아가고 얘는 얘고 얘는 얘인 거지. 이해돼 안 돼? 이제부터 이 세 개가 한 덩어리로 돌아다니는 거야. 맞지? 표현 방식만 바꾼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고 있는 단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은 3abc이면 얘가 3abc면 좌변이 0이라는 거죠. 0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맞지? 그럼 두 줄이 딱 나오는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니까 요 놈이 0이야. a는 b는 c. 맞지? 두 번째, 반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이라는 단서를 딱 깔고 나오면 얘가 0이 됐으니까 얘 싹 다 사라지고 0. 맞죠? 요 놈은 0. 그러니까 a의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자동 3abc. 맞지?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빨간색 요거 아니 빨간색 아니었네. 요거 맞아 안 맞아? 다 같은 표현인 거 맞아 안 맞아?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맞지? 결국엔 얘랑도 뭐 한 거야? 같은 표현인 거지. 느낌이 왔어? 그걸 안 상태에서 10번 문제를 봅니다. 10번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나 조건에 10번에 나 조건을 봤어요. 2x의 제곱 더하기 3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루트 6xy 더하기 루트 3yz 더하기 루트 2xz예요. 봤어요? 얘 누구 제곱된 거야? 2x의 제곱은 누가 제곱된 거예요? 루트 2x가 제곱된 거죠. 얘는 누가 제곱된 거야? 루트 3y가 제곱된 거야? 얘는 누가 제곱된 거야? 그냥 z가 제곱된 거야. 그럼 루트 2x, 루트 3y, 루트 6xy 여기 있네. 맞지? 루트 3yz, 루트 3yz 여기 있네. 루트 2x, z, 루트 2xz 여기 있네. 그럼 결국 지금 뭐 써놓은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야 라고 쓰여져 있는 거야. 맞죠? 그럼 자동 얘 보자마자 한 방에 a는 b는 c. 맞지? a는 b는 c면 뭐야? 루트 2x나 루트 3y나 z나 다 어땠다? 같았다. 이해되죠? 그 상태에서 가조건을 딱 쳐다보면 이거 세 개에 대한 합이 얼마라고 쓰여져 있어요 지금? 12라고 쓰여져 있죠? 그럼 각각각이 얼마였다? 4였다. 맞지? 얘가 4, 얘가 4, 얘가 4. x는 루트 2분의 4, y는 루트 3분의 4, z는 4.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알면 떠오를 게 정확히 떠오르면 얘는 1분 컷인 거죠. 맞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한다 생각하고 요 표현이 얘랑 완벽하게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딱 박아둡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뒷장을 보잖아요. 사실상 14번, 15번, 16번, 13번 대단히 어렵지 않죠?
맞지? 13번 문제는 말로만 짚어볼게요.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다음을 구하여라 이랬어요. 다음을 만족한다 그랬어요. 자, 오랜만에 한 번 더 근을 알려줬어. 다음 2차 방식의 근이 미지수든 상수든 뭐뭐 일대라고 알려줬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야? 세 가지인 거죠. 몇 가지? 세 가지. 주어진 근을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맞죠? 주어진 식에다 대입할 수 있다. 두 번째, 동치 관계의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알파 베타가 근이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런 꼴로 식의 모양을 바꿀 수 있다. 맞죠? 세 번째,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 맞아 안 맞아? 나 녹화 눌러니? 또 날릴까봐. 여기 뭔가 노이레져 올 것 같아. 영상을 날릴까봐. 자, 그럼 봐요. 지금 문제에서 이 문제는 뭐 하는 게 유리해요? 이놈의 두근이 알파 베타에 대하여 이랬어요. 그 근을 뭐 하는 게 유리해? 빨리 보고 판단해봐. 뭐 하는 게 좋아? 대입하는 게 좋지. 그치? 대입하면 알파 제곱 빼기 a 알파 플러스 3 알파 더하기 2는 0인데 그 밑에 있는 식을 잘 보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의 2배를 해놓은 식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대입하면 자연스럽게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맞지? 14번. 14번 문제는 읽는 것만 정확하게 읽으면 되죠. 그냥 읽으면 돼요. 보세요. 첫 줄만 잘 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나고 뭐와 관계없이? a와 관계없이. 자, y는 x제곱 플러스 2ax 빼기 6a 빼기 7이라는 애가 a에 관계없이 라는 말을 썼어. 그럼 a에 관한 항등식으로 만들으란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a로 묶어야지. 플러스 y가 좌변, 이 우변으로 넘어서 빼기 y는 0으로 고치시고 a가 있는 항은 a로 묶어요. 2x 빼기 6a 나머지 x의 제곱 빼기 7 빼기 y 그놈은 0. 맞지?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a 값에 관계없이 주어진 식이 성립하게 되지? 따라서 이거 능력된 x의 값 얼마? 3. x에다 3을 집어넣었어요. 9 빼기 7은 2. 2 마이너스 y가 0. y는 얼마? 2. 주어진 식이 a와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 이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 또 문제 읽어요. 이 점을 뭐로 하고?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 자, 3,1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 최고차계수 모르면 일단 미지수 잡겠죠? m에 x 빼기 3 제곱 더하기 2. 이 식을 지금부터 fx라 하고 그냥 읽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 fx는 0, 빼기 7을 지난다. 지난다. 위에 있다. 만난다. 다 뭐 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지. 얘를 지난대. 대입하면 m값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맞죠? 대입을 딱 했다고 하고요. 이 상태에서 주어져 있는 이제 범위 1 이상 4 이하일 때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얘가 x축을 기준으로 x는 3, 최고창이 음수였다면 m값이 음수로 나왔다면 위로 볼로 그리시고 구간 1부터 4, 1부터 4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값 지정해줘라. 읽어주기만 하면 정답 나오는 거죠. 맞지?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14번은 계산하시면 m값이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최소는 여기, 최대는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볼 거지만 최소는 여기, 최대는 여기. 그 다음에 15번. 이거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가끔은 다음 보기를 만족한다 그러면서 ax 더하기 bx는 얼마? ax 세제곱 더하기 bx 세제곱은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항등식 문제도 있어요. 참고로 제가 토요일날 수업할 건데 2024학년도 흥독고 문제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약간 좀 까다롭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가볍게 보지 말란 얘기예요. 첫째 줄 잘 보시면 ax 더하기 bx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그럼 x에다 뭐 대입해? 2를 대입해. a2 더하기 b2는 6이다. 그럼 밑에 있는 건 ax 세제곱 더하기 bx 세제곱이니까 결국엔 합곱 변형하면 되지 않겠니? 맞지? 이건 방법만 15번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하고 물으니 너는 a 그냥 줄여 쓸게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3a의 b 괄호 열고 a 플러스 b. 이해됐죠? 요렇게 바꿔놓고 똑같이 뭐로 나누겠대요? x 빼기 2로 나누겠다니까 똑같이 x에다 뭐 대입하면 돼요? 2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식을 연립하시면 결국에는 A2 더하기 B2가 얼마인지도 알고 A2 곱하기 B2가 얼마인지도 알고. 맞아요. 요거 가지고 목표값이 나오는 거다. 어렵지 않았고요. 16번. 안 하려다가 한번 하는 거야. 16번도 봐. 가족권에서 뭐라고 써 있어? 어떤 이차함수 fx가 아주 중요한 표현이지. f3-x는 f3 더하기 x와 같다. x의 부호가 반대면 반드시 대칭성을 알려주는 거죠. 안에 있는 두 놈을 더하고 나누기 2한 것에 대해서 대칭된다 라고 했어요. x를 기준으로 3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3에다가 더하기 x를 했을 때와 3에다가 빼기 x를 했을 때 좌우의 y값이 동일하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대칭축이 얼마다? x는 3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근데 그것도 2차 함수라니까 꼭지점의 x의 좌표, 대칭축이 x는 3. 맞죠? x의 부호가 반대다. 둘을 더하고 나누기 2한 것에 대해서 대칭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조건. fx의 그래프는 이게 가조건이었고 나조건. fx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고 x축과 한 점에서 접한다. 자, 그림으로 상상하기로 했으니까 위로 볼록, 대칭축 x는 3. 근데 x축과 한 점에서 접한다. x축이 여기 지나간다는 소리죠? 이 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가 3, 뭐였다? 0이었다는 걸 알았네요. 이런 상태에서 구간 0부터 2까지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8. fx식의 모양 잡으시면 꼭지점 3,0이니까 최고창 몰라. x 빼기 3의 제곱. 맞지? 그 다음 다조건에 의해서 구간 0부터 2까지 0 여기, 2도 여기.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8이다. 그럼 따라서 이 점한테 0, 마이너스 18을 대입하시면 자연스럽게 A값이 나오고 fx 완성됐으니까 주어진 목표 구할 수 있죠. 맞지? 빨리라도 한번 잡았습니다. 시간 소요가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19번. 나는 이런 문제가 참 좋다고 생각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수학적인 감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자꾸 시도하지 않으면 틀려요. 알았죠? PQ가 정수이고 N은 200 이하의 자연수인데 다음 식을 다음의 꼴로 바꿔라. X세제곱 PQ-9 X 더하기 N. 그놈은 X 빼기 3, X 더하기 P, X 더하기 Q. 얘 꼴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 얘들아,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수학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주어졌다.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2개면 식도 2줄이어야지만 연립이 되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런 조건이 안 맞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온다던가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은 2줄밖에 안 나온다던가 근데 하필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주어지면 조금 식이 부족해도 순서상을 쓸 준비태세를 딱 갖추고 문제를 본다. 맞지? 그럼 이 문제도 똑같다는 거야. 자, 이거 설마 이거 다 전개할 거 아니지? 융통성 있게 해야지. 어차피 우리는 이거 전개식, 이거 살짝 쓰고 지울게. 이미 알아야 되니까. 이거 어차피 전개하다 보면 x 세제곱 쓰고 하나씩 갖고 오죠. 하나씩. 갖고 와서 x제곱이지. 그 다음 2개씩 갖고 와서 뭐야? x 1차항이지. 그 다음 3개씩 이렇게 갖고 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냐고 선생님 말은. 필요한 것만 비교해야지. 여기 지금 2차항 있어 없어? 2차항 없지? 그럼 우변에 하나씩 가져오는 거야? 마이너스 3 더하기 P 더하기 Q는 뭐였다? 0이었다. 맞죠? 비교하기 좀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N값을 구해야 되니까 상수항 정도 볼까요? 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3 PQ. 그놈은 N이었다. 맞나요? 그럼 P 더하기 Q는 3이야. 이때 PQ가 정수라고 했어요. 맞죠? 정수요. 그 다음 얘네들은 곱했는데 PQ가 정수인데 N은 자연수예요. 그것도 얼마 이하 자연수? 200 이하의 자연수래요. 야, 그럼 이거 양수잖아. 맞지? 이거 양수잖아. 마이너스 3PQ. 이거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부호. 음이어야 된다는 소리지. 둘은 서로 반대 부호여야 된다는 얘기죠? 둘이 반대 부호인데 더해서 3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럼 차례대로 해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너는 뭐야? 4. 마이너스 2다 그럼 뭐야? 5. 이렇게 되겠지. 이 개수를 세겠다는 건데 어떻게 셀 건데 지금 2개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계속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을 곱해서 나온 결과가 202 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어차피 부호는 다 양수로 나올 거니까 숫자만 보면 되겠네. 4, 3, 12. 오케이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2, 5, 10 곱하기 3, 30. 오케이지. 이해가 되지?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면 될까? 이해돼요? 뭐 한 마이너스 6 정도 했어. 여기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여기 얼마면 돼? 9면 되지. 맞지? 54 곱하기 3. 아직 200 안 됐잖아. 뭔 말하는지 알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아 어디까지 가면 되겠구나 라는 걸 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차례대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7로 끝났다 그러면 정답이 몇 개겠어? 7개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지? 무슨 말 하는지.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거까지 해서 그냥 부호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숫자를 곱해서 200 이하가 되는 숫자까지 곱해줘라. 정답은 안 낼 거야.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20번은 진짜 안 해도 되지? 그래, 이거는 좀 우리는 진짜 너무너무 지겹게 많이 했으니까 21번 f x제곱 빼기 2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fx 더하기 5 이거에 대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얘들아 이게 항등식이래. 그럼 항등식이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풀이 패턴이 숫자를 대입하는 수치 대입이거나 아니면 양쪽을 비교하는 개수 비교이거나 아니면 그 문자로 묶어주거나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뭘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f가 몇 차인지를 알아? 모르지. fx가 완성된 게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을 만족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 fx를 먼저 유추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어떤 식을 유추해야 된다 라는 포인트가 딱 생기면 fx를 ax의 n제곱하고 시작하는 거라 그랬어요. 맞아요? 물론 직관력이 좋고 자주 하다 보면 요 정도 fx 2차지 이렇게 쉽게 나오기도 해. 근데 혹시라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얘기하는 거다. 알겠지? 내가 몇 차식인지도 모르는데 유추를 어떻게 할 거야? 식을 어떻게 완성할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 하는지? 아, 선생님 이거 숫자 대입하면 되잖아. 이거 능용되는 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니까 x에다 0 한번, x에다 2 한번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럼 해봐. f0. x에다 00 집어넣었어. 4f0 더하기 5. x에다 2 집어넣으면 또 f0. 2 집어넣었더니 4 빼기 4 사라지고 4f2 더하기 5. 뭐야? f0은 넘어오면 얘 넘어가면 3f0은 마이너스 5죠. F0은 마이너스 3분의 5. 근데 F0이 마이너스 3분의 5 이식하고 모양이 지금 둘이 어때요? 똑같죠? 문자만 F0에서 F2로 바뀌었고 값이 똑같은 거지? 그럼 결국에 F0이나 F2나 어떻다? 같다. 요것만 가지고 fx가 몇 차인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른다고. 이해했지? 따라서 어떤 차수인지를 모를 때에는 반드시 ax의 n제곱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좌변과 우변의 최고차항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좌변은 x 위치에 누굴 넣는 거. x제곱을 넣는 게 최고차항이잖니? 여기다 x제곱을 넣으면 x제곱의 n제곱이니까 좌변은 2n제곱이었겠지. 맞지? 우변 x제곱에 요렇게 곱한 거. x제곱 곱하기 x의 n제곱이 대빵이겠지. 그럼 x의 n 플러스 2제곱. 이해하셨어요? 둘이 서로 똑같다? 따라서 n은 몇 차? 2차. 따라서 fx는 지금부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약간 노가다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f0과 단. 그럼 이렇게 됐을 때 2차 함수는 특수성이 생겼으니까 조금 줄일 수는 있겠네. 맞지? 2차식인데 y값이 똑같은 게 나왔어. 그럼 0과 2의 가운데 대칭축이 누구다? 1이다라는 건 알겠지? 이해되지? 그럼 내가 너에 대한 식을 a의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n 이런 꼴로 바꿀 수는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요 상태에서 대입할 수 있는 거 하나 한다 하더라도 다 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해되죠? 어쨌든 대입을 하면 미지수 a든 n이든 뭔가가 나오겠지. 그 상태에서 마지막 최종 f5 빼기 f의 3 분의 fm 더하기 1 빼기 fm-2는 4. 이 식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미지수가 사라지겠죠. 이해되죠? 대입할 거 하나, 이 식 정리하면 하나.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해야지 어떡해.
그래도 m 더하기 1이랑 m 마이너스 2가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을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요렇게 해서 fx 완성한다. 정리됐니 안 됐니? 됐지? 여기까지인데 답은 너희들이 내는데 참고 하나만. 얘가 지금 2차식이었잖아요, fx가. 맞죠? 만약에 fx가 1차식으로 나왔다고 해볼까? fx가 몇 차식? 1차식이라는 결론이 생겼다고 해보자. 그럼 이 노가다가 빠져요. 이 연산을 없앨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조금 변형이 되어 있었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y값의 차이지 않니? 얘를 집어넣어서 나는 y값의 차이죠. 선생님은 y값의 차이나 x값의 차이가 보이면 습관처럼 기울기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해돼요? 기울기가 x의 차이분의 y의 차이잖아. 그치? 그럼 분자 같은 경우도 fm 더하기 1 빼기 fm-2인데 m 더하기 1에서 m-2를 빼면 얼마야? 3이지? 그럼 내 맘대로 나누기 3 곱하기 원상복구 3. 이해했어? 무슨 말 하는지? 또 분모에 f5 빼기 f3. 그럼 5 빼기 3이잖아. 5 빼기 3. 그럼 나누기 2 원상복구 2. 그런데 직선이라 함은 1차 함수는 직선이잖아. 직선이라 함은 기울기의 상태가 늘 어때요? 동일한 거죠. 얘도 기울기고 얘도 기울기니까 그 기울기의 값이 서로 어떻겠어? 같겠지? 약분되겠죠.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서 최종 정답이 여기 앞에 있는 게 는 뭐 k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정답을 한 방에 뭐라고 쓰겠어요? 2분의 3 이렇게 쓰겠지. 선생님 말 이해했어? 1차 함수는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변하지 않잖아요. y값의 차이를 봄과 동시에 이거 기울기구나 라고 인지를 한다면 결국에는 원상복구만 잘 시켜주면 이렇게 약분소거가 되면서 남는 결론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이해했지? 지금 얘는 2차 함수니까 그 방법을 못 쓰는 거지만 2차 함수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나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계속 변하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몇 차 함수일 때만 쓸 수 있다고? 몇 차 함수? 1차 함수일 때만 쓸 수 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